리플 들고 계신 여러분, 요즘 머릿속이 온통 클래리티 법안일 거예요. 이것만 통과되면 리플이 풀린다.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가려져 있어요. 리플은 이미 디지털 상품 자격의 대부분을 갖춘 몇 안 되는 코인이에요. 클래리티가 여는 마지막 문 하나, 그게 왜 기회인지 오늘 보여드릴게요. 솔직히 지금 리플 들고 계신 분들 머릿속은 복잡해요. 여기서 더 기다려야 하나? 차라리 지금 정리하고 나중에 다시 들어올까? 아니면 통과 소식 나오기 전에 더 담아둘까? 셋 다 정답 같고 셋 다 불안하죠? 그런데 이 셋 중에 뭘 고르든 한 가지를 모르면 다 헛다리예요. 그 법이 리플을 진짜 어떻게 분류하는지, 그 한 줄을 모르고 베팅하는 거니까요. 법안 전체에서 리플의 운명을 가르는 숫자는 딱 하나예요. 20%. 클래리티 법은 어떤 코인이 좋은 칸에 들어가려면 한 사람이나 한 회사가 그 코인의 20%를 넘게 쥐고 있으면 안 된다고 못 박았어요. 20명이 나눠 갔든 100명이 나눠 갔든 상관없어요. 누구 하나가 20%를 넘기는 순간 그 코인은 아직 한 곳이 좌우한다고 보는 거예요. 리플 홀더 입장에선 이 선이 절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기준으로 이 법이 어디까지 왔는지부터 정리할게요. 작년 7월 미국 하원을 통과했어요. 찬성 294, 반대 134. 압도적이었죠. 그리고 지난 5월 상원은행위원회도 넘었어요. 찬성 15, 반대 9, 반대편이던 의원 둘이 넘어와 줬고요. 이번 달부터는 상원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 있어요. 남은 건 본회의 표결 하나예요. 참, 오늘 정리하는 이 흐름은 따로 무료 전자책으로도 받아두실 수 있어요. 고정 댓글 링크에 있으니 받아두고 영상 계속 보세요. 클래리티 법이 하는 일은 사실 단순해요. 모든 코인을 두 칸으로 나누는 거예요. 한 칸은 증권, 다른 칸은 디지털 상품. 증권 칸에 들어가면 깐깐한 증권 당국이 평생 따라다녀요. 발행한 회사가 보고서도 계속 내야 하고 규제가 빡빡하죠. 반대로 디지털 상품 칸에 들어가면 금이나 원유처럼 상품 당국이 맡아요. 훨씬 숨통이 트이고 거래소 상장도 기관 진입도 쉬워져요. 리플이 그렇게 풀리길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이 칸 때문이에요.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로 미래가 갈리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좋은 디지털 상품 칸에 들어갈까요? 법은 그 코인이 다 큰 블록체인인지를 봐요. 쉽게 말해 이제 혼자 컸으니 부모 손 안 타도 되는 상태인지 보는 거예요. 조건은 4개예요. 첫째, 실제로 거래나 운영에 쓰이고 있을 것. 둘째, 설계도가 공개돼 있을 것.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게요. 셋째, 규칙이 미리 정해져서 투명할 것. 넷째,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 누구 한 명이 좌우하지 못할 것. 아까 그 20% 선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이제 리플을 이 4칸에 하나씩 넣어볼게요. 첫째, 실제로 쓰이나. 리플 장부는 10년 넘게 돌아갔고 처리한 거래가 셀 수 없이 많아요. 통과. 둘째, 설계도 공개. 오래전부터 열려 있어요. 통과. 셋째, 규칙 투명. 전 세계 독립 검증자들이 함께 굴린다. 통과. 여기까지만 봐도 리플은 디지털 상품 자격에 가장 가까운 코인이에요. 마지막 4번째 칸, 여기에 딱 한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가 남아요. 본인 리플 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에서 AI 포트폴리오 분석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4번째 조건, 누구도 20%를 넘게 쥐면 안 된다.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리플을 만든 회사가 지금도 전체 리플의 약 40%를 들고 있어요. 대부분 에스크로라는 금고에 묶여서 매달 정해진 규칙대로 투명하게 풀리는 구조죠. 이건 회사가 시장에 한꺼번에 안 쏟아내려고 스스로 묶어둔 책임 있는 장치예요. 아무 코인이나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이 40%는 약점이 아니라 리플이 직접 쥔 열쇠예요. 이게 줄어드는 순간 리플은 마지막 자격까지 채우게 되는 거죠. 이걸 비교로 보면 리플의 강점이 더 분명해져요. 법이 보는 핵심 3가지, 실사용과 공개와 투명해서 리플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동급으로 통과해요. 그런데 리플에겐 그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실제 은행과 국경 간 결제에서 10년 넘게 쓰여온 실물 채택이요. 회사가 쥔 40%요. 시장 안정을 위해 스스로 묶어 규칙대로 푸는 책임 구조예요. 결함이 아니라 관리되는 변수죠.
은행 간 송금이 몇 초 만에 끝나고 수수료도 거의 안 드는 이미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정리하면 리플은 자격 대부분을 갖춘 데다 남들에게 없는 실물 강점까지 가진 코인이에요. 매수를 저울질하시는 분들께는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림은 이래요. 법이 통과되면 리플은 이미 결승선 코앞이에요. 통과는 첫 관문 통과고 리플은 핵심 자격을 다 갖춰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아요. 법안 안에는 적응할 시간을 주는 조항도 있어서 회사가 보유분을 다룰 여유까지 있어요. 급할 게 없다는 뜻이죠.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갈려요. 통과 뉴스만 보는 사람은 표면을, 자격이 거의 채워졌다는 걸 아는 사람은 진짜 그림을 보는 거예요. 관련해서 따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영상 끝에 말씀드릴게요. 통과 다음을 두 갈래로 그려볼게요. 어느 쪽이든 리플에겐 나쁘지 않아요. 첫 번째, 리플이 보유분을 단계적으로 줄여간다. 그러면 마지막 자격까지 채우고 완전한 디지털 상품이 되어 가장 강력한 시나리오죠. 두 번째, 천천히 간다 해도 적응 기간 안에서 관리되어 급할 게 없다는 뜻이에요. 핵심은 열쇠를 외부가 아니라 리플이 직접 쥐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운명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코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리플 이 푸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순간 그게 인증과 맞물려 강력한 재평가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 시간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붙어요. 8주. 상원이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본회의에서 이 법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두 위원회 안을 하나로 합치고 윤리 조항도 넣고 본회의 일정도 잡아야 해요. 일정이 빡빡하죠.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법이 될 가능성을 60에서 75%쯤으로 봐요. 빠르면 8월 초에 서명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있고요.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지 정해진 일정은 아니에요. 여기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클래리티는 리플에게 뭘까? 우리는 오랫동안 증권 당국이 리플의 발목을 잡는다고 믿었어요. 소송 걸고 증권이라 우기고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그 손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건 위협이 아니라 리플 이 스스로 여는 마지막 문 하나예요. 저기 사라진 자리에 열쇠가 놓이는 거예요. 자기 운명을 남이 아니라 자기가 정하게 되는 것, 그게 이 법이 리플에게 주는 진짜 선물이에요. 오해는 마세요. 이건 사형 선고가 아니에요. 오히려 풀 수 있는 문제라서 더 중요해요. 리플 이 쥔 물량을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금고 통제권을 외부에 넘기는 방식이 거론돼요. 회사가 마음먹으면 풀 수 있는 종류의 문제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지적이 나온 뒤로 리플 이 어떤 신호를 줄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어요. 물량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곧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봐야 할 건 가격 그래프가 아니라 리플 이 40%를 어떻게 손대는지예요. 이 흐름을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하루 종일 추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뉴스가 두 번 온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법안 통과, 시장이 환호하는 첫 번째 호재죠. 다른 하나는 리플 인증, 진짜 디지털 상품 칸에 들어가는 두 번째 호재예요. 이 둘은 같은 날이 아닐 수 있어요. 한 번에 끝난다고 보면 조급해지지만 두 번의 계기로 나눠보면 오히려 길게 가져갈 그림이 보여요. 정리하면 이래요. 리플의 다음 챕터는 법원이 아니라 리플 손에 있어요. 법은 길을 깔아주고 그 길 끝의 문은 리플이 직접 열 수 있어요. 자기 열쇠로요. 그래서 통과 여부만큼이나 리플이 보유분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다음 상승의 반가소예요. 그 신호를 먼저 읽는 사람이 앞서가는 거죠. 가격은 그 결과로 따라오는 거고요. 결국 오늘의 답은 하나예요. 클래리티는 리플에게 위기가 아니라 가장 큰 기회예요. 오랜 적이 사라지고 리플은 이미 자격의 대부분을 갖췄어요. 마지막 문이 열리는 순간이 재평가의 반가쇠고요. 오늘 리플 복구 구조까지 왔는데 사실 구독자님 본인 평단과 손실률에 따라 복구까지 필요한 시나리오가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영상으로 다 다루기엔 개인 변수가 너무 많고 유튜브 정책상 개별 수익 예측은 직접적으로 언급하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 저희가 운영하는 타점의 신 커뮤니티, 리플 손실 복구 프로젝트에서 그 구조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설명란 고정 댓글 링크에서 신청 페이지 열어보시고 원하시는 자료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료 전자책과 AI 포트폴리오 실시간 분석도 같은 페이지에서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리플에 대해 나름 많이 공부하셨는데 오히려 더 혼란스러우신 적 있으시죠? 어떤 유튜버는 바닥이라고 하고 다른 유튜버는 더 빠진다고 하고 온체인 지표는 매집 신호인데 뉴스는 악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답이 멀어지는 느낌. 사실 이건 공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공부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결국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는 감정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도 초보자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특히 긴 하락장에서는 감정 개입이 훨씬 더 커집니다. 해결책은 공부가 아니라 실행을 외부에 맡기는 겁니다. 저희 타점의 신 커뮤니티, 리플 손실 복구 프로젝트는 검증된 기준으로 매매 실행만 담당합니다. 올해 2월부터 172전 172승, 누적 2090%, 단 한 건의 손절도 없이 변호사 공증까지 완료했습니다. 이 숫자가 증명합니다. 공부가 약한 게 아니라 실행이 약한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공부는 이미 충분히 하셨을 겁니다. 이제 실행 하나만 맡기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무료로 신청해 두세요. 매매 기준은 저희가 제공하니 복잡한 판단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리플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수익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이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내용도 꼭 확인해 주세요.